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환봉입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요즘같이 복잡하고 고민할 것이 많은데 무슨 휴가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정세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진해 군사기지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이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 사태였다면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휴가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한 주간의 이슈 그리고 젊은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안보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당의 또 한 명의 40대 청년 주자죠. 서울 송파병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문종탁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우리 문종탁 위원장과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아주 그래서 매일 일상을 보고 있는데 아주 지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일 삼계탕 나르고. 예, 요즘 또 복날이라 8월 11일까지 그렇죠. 말복인데요. 네. 동이 10개 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3개 동 정도 남았고요. 아, 그래요? 어르신들 경로당에 가가지고 봉사로 삼계탕 나르고 있습니다. 선배 당협위원장으로 말씀드리자면 10개 동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17개 동에 80여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 복날 때 되면 아주 그냥 많이 힘들죠. 예, 맞습니다. 근데 어른들께서 상당히 좀 생소해 하시죠? 젊은 위원장이 오니까 아들뻘, 거의 손자뻘인데. 예, 경로당을 가면 근데 네. 특히 할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아, 그렇죠.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60, 70대 분들이 네. 이제 당협위원장 계시면 사실 할머님들도 경로당 찾아가면 그렇죠.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 뭐 아들같이 손자같이 생각해 주시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역에서 또 마크롱이라는 그렇죠. 얘기를 또 듣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 준수한 외모만큼이나. 예, 아유 외모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예. 다녀보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 우리 한국 딸도 이렇게 젊은 손주 같은 정신이 있네.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아, 예,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시고. 그렇게 그럼 휴가는 못 다녀오셨겠네요? 예, 저는 휴가를 못 다녀오고 있고요. 예, 요즘 아무리 또- 바빠도 휴가는 가셔야지. 예,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당이 혁신 기간이고 저희 또 책임당원 배가 운동들을 하고 있고 아우, 그렇죠. 지역에 행사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또 오늘같이 방송 불러주셔가지고 또 휴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당협을 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느라 휴가까지 못 가고 계신데 우리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휴가 중이시죠? 예, 지금 휴가 중이십니다. 지금 아마 내일 정도 복귀로 알고 있는데요. 예, 7월 30일에 갔다가 지금 8월 5일 내일까지 쓰시는 걸로 알고 그런데 있습니다. 이제 휴가 중에도 나라에는 참 일들이 많이 있었죠? 아, 예, 엄청 큰 일이 있었죠. 네. 예, 이제 말씀드릴까요? 예. 7월 28일 날 ICBM, 그러니까 줄임말이죠. 그렇죠. 예, 인터컨티넨탈 볼리스틱 미사일이라고. 예. 젊습니다, 역시.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인터컨티넨탈이니까 대륙간이고요. 그렇죠. 볼리스틱 예. 미사일이라는 건 이제 탄도 유도탄이라는 얘기인데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게 대륙간으로 넘어갈 수 있게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동맹 관계에서 문제의 시각을 보다가 이제 자국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게임의 룰이 바뀌어 버렸는데 엄청나게 긴박한 상황이고 중요한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7월 30일 날 휴가를 강행해서 가셨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상당히 조금 뭐가 좀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안보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됐었는데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휴가를 즐기면서 그 기사 보셨어요? 선진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서 나는 휴가를 가겠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리고 예. 다만 이제 진해 군사 기지에서 마지막 휴가를 보낼 거기 때문에 예. 군 통수라든가 뭐 작전 지휘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아, 근데 뭔가 좀 오버랩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세월호 7시간. 아, 예. 그러네요. 7시간과 세월호 7시간 관저에서 맞지.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비난이 있었죠. 예. 근데 김학철 의원이 그에 대해서 한 말을 했다고 해요. 충북 도의원이었었죠. 이번에 레밍 반론으로 국민들께 좀 실망을 드렸긴 했었지만 예. 거기서 이번 사태에서 한번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예, 예. 제가 SNS를 한번 확인해 보고 기사도 봤는데요. 이제 김학철 의원님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말씀하셨던 그 공무로 이제 연수가 예정돼 있어서 그걸 네. 갔는데 이제 우리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해가 났는데 같은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수해가 났는데 갔다는 이유로 이제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본인도 언론에 엄청 큰 문매를 맞았어요. 근데 그렇죠.
SNS에 좀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셨더라고요. 제가 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군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은 ICBM 탄도미사일 이렇게 되는 중요한 상황에서 휴가를 그냥 가버렸는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본인보다 수만 배의 책임이 있는 분 아니냐. 언론 이거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다뤄줘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레밍 언론 아니냐. 레밍이 이제 설치류인데 리더를 따라가다가 다 이제 집단으로 죽고 이런 잘못된 리더를 만나는 거를 이제 비유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 예.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 가장 큰 비난이 제기됐었던 게 대통령으로서 왜 일을 하지 않느냐, 방치한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의문이 컸었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뭔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을 얘기한다고 했었는데 ICBM이 터졌는데도 뭐 그냥 휴가 지내면서 선진 휴가 문화 정책을 이야기를 하겠다. 근데 사실 우리만 이렇게 조금 손 놓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아, 예. 그거를 이제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패싱이라면 건너뛰기인데요. 그러니까 네. 한국은 건너뛰어버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드 같은 경우도 나라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서 오락가락 계속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우리와 혈맹 동맹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또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에 공고했던 게 이제 한미일 관계였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중국이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일본하고 주로 대화를 하고 일본하고 주로 안보, 외교 라인이 구축되고 우리나라는 계속 소외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최고위원회에서 김태흠 최고위원께서는 이건 코리안 패싱이 아니라 코리안 나싱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은 아예 건너뛰기가 아니라 아예 존재감이 나싱. 없어지는 게 아니냐. 예, 예.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기사를 좀 리서치하다 네. 보니까 그 ICBM이 발사하고 난 이후에 미국 정상과 일본 정상, 예. 트럼프 아베는 전화로 긴밀하게 협의를 예.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논의했다고 하는데 예. 한국은 협의할 의제가 없다.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예. 논의해 보겠다라고 이제 어제 또 예.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 참 할 얘기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너희들한테 들을 얘기가 없다고 하는 건지. 예. 뭐 정상 간의 상황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협의할 게 없다는 건 이제 청와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제인가요? 그 정우택 원내대표, 우리 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께서는 이게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 그렇죠. 그렇게 좀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웃 일본하고는 52분이나 정상 간의 통화를 네. 했단 말입니다. ICBM 발사 이후에. 근데 우리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휴가를 가고 전화 통화도 없이 무슨 의제가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사실 일각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까지 강하게 말하더라고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런 게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인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경험할 수 없는 이제 나라의 현상이 된 거라고 이제 또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52분 통화했어요. 예. 예, 사실 아베랑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 내에서 미국 국무부 내에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주요한 두 자리가 예. 주한 미 대사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약칭 동아태 예. 차관보라고 예, 하죠. 예. 두 자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두 자리가 6개월째 공석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 정책을 대북 정책, 한국 정책을 컨트롤할 타워가 지금 미국 내에서 존재하지 않고 있는 예, 상황이라서 예. 그래서 뭐 틸러슨과 이제 또 여러 가지 의견들 좀 이견이 나오고 있고 예. 강경 발언, 대화 발언 왔다 갔다 예. 하고 있고 예. 그것이 지금 한국 정책을 총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예.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직도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예. 있죠. 그냥 예. 뭐 의제가 협의가 되지 않았다, 조율 중이다, 다녀와서 얘기하겠다. 전화할 게 없는데 뭐하러 전화를 하느냐.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면이 크죠. 예. 지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지금 안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라든가 예. 유권자들께서는. 이제 이 안보 문제가 흔들렸던 게 이제 사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제가 오늘자 신문을 확인해 보니까 이 뭘 가지고 예, 가져왔습니다. 이제 앞에 제가 이거를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뭐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이거는 뭐 간단한 기사니까 제가 그럼 보지 않고 잠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명 중 7명이 사드 추가 배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랬죠. 보수에서는 한 80%가 넘는 비율로 찬성이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도 70%가 넘고 소위 진보, 저는 뭐 진보, 보수 이게 좀 프레임이 좀 이상하긴 그렇죠. 하지만 안보에는 진보가 예, 없죠. 예, 뭐 진보 쪽이라고 하는 그분에서도 한 거의 67% 가까이 네. 찬성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존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뭐 그렇죠. 이념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국의 생존으로 가자. 이게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금 ICBM이 이렇게 나오는데 휴가 광고에 대해서 성토가 굉장히 크고 또 사드 같은 경우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주에 이제 군사 시설을 하는 것인데 민간인들이 군인에 대해서 검문을 하고 이런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나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그럼 굳이 저희 송파구 병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그렇다고 제가 위원장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또 성주에서 반대 시위를 하는 분들 중에서 정말 성주 분들, 김천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의심스럽죠. 모여있는 중에서 사실 절반 이상 많은 수들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있는 거지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뭐 아니죠. 도대체 누가 여론을 흔들고 있는지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드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도 좀 하락 추세예요. 혹시 기사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 리얼미터 보니까 이제 70.6%로 떨어졌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이거를? 일단 사드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자 신문인데요. 국방부가 사드 4기에 대해서 네. 소규모 환경 평가는 별개로 배치를 한다고 이제 네, 다행히 그렇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주 말씀하신 좀 외부 사람도 많고 이런 거를 좀 정쟁이나 분쟁으로 가게 되는 거는 아니니까 국민 여론이 일단 거의 10명 중에 7분 이상이 찬성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아마 안보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정쟁을 하지 말고 이 국가 위기 상황일 때는 하는 걸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자 신문 이거를 지금 잠시 보내드리면요. 지금 전반적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미국이 대화랑 제재랑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정리가 오늘 좀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죠. 보시면 말씀하셨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론을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는데 사실 조수석에도 앉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한 미국 대사는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네퍼 미국 대사 대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또 리딩 우리아니 너 리딩 우리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다 주도가 아니라 주도 중에 하나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북한 정권은 교체를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트럼프가 8월 2일자죠. 강력한 조치를 선호한다. 이제 나쁜 행동을 벌주는 강력한 조치를 선호한다 했고요. 그다음에 마크 페스 부통령이 북한과 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제재. 그리고 지금 백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죠. 맥베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신중한 이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 세계가 김정은에 맞서고 있다. 김정은 편히 잘 수 없다. 이 얘기를 바로 엊그저께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의회조차도 코리 가드나 상원 소위원장 같은 경우는 해결할 시간이 지났다. 핵전쟁 전에 단호하게 조치해야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지금 위기 상황이 어제 이제 한국당의 강효상 대변인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거에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905년에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은 미국, 뭐 우리 그 당시 조선,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 이런 식으로 강대국이 정해버리는 이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코리안 패싱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한 미군 철수까지도 카드로 둬서 북한하고 협상하거나 중국하고 협상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당사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안보나 외교에서 우리가 뭐 운전석을 잡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예 차도 타지 못하고 우리 안보와 외교가 결정돼 버리는 아주 중대한 상황이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예. 사실 국가 안보라든가 사드 배치 문제 이런 데 있어서는 야당이라든가 뭐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과 국민의 70% 이상들은 안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달라요. 사드 배치를 천명하고 나니까 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해도 되겠느냐? 안 된다.
전략적 모호성 들 때도 사실 마음에 안 들었지만 네.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라고 오히려 여당 내에서 반발이 나와서 지도부가 이것을 수습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예. 그것도 지금 앞서 이제 미국의 그 동아시아 우리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틸러슨 외에는 다 강성 반응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일부 이제 여론에서는 틸러슨 얘기만 부각하면서 미국도 대화를 원하고 있다. 그렇게 오히려 또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걸로 볼 때, 야, 과연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현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예. 그런 의문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좀 대다수의 공론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과 정부에서 조금 오히려 그쪽에서 좀 일치된 여론을 만들어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오히려 이념적인 공방을 하고 너무 공허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당의 젊은 인재 40대 문종탁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처음에 노트북까지 들고 나오시고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시지 아셨는데 노트북은 소품이었습니다. 아유. 그리고 종이가 이렇게 쉽게 끝나는 들면서. 건가요? 아니, 저 준비한 게 많이 있는데 많이 그렇습니까? 아쉽습니다.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아, 2분이요? 예, 2분이 말씀 한번 해보시죠. 켜서 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고. 예. 더 드리겠습니다. 해보시죠. 아이고, 오늘 우리 주제가 여러 가지가 나왔죠. 여러 가지 안보에 대해서 이제 총괄적으로 한번. 총괄적으로 나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코리안 패싱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고 우리가 중요한데 정작 뭐 반미 감정, 반일 감정 이런 걸 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싸워야 될 사람들은 적으로 돌리고 저는 정치든 국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와 피아의 구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편이 누군지, 적이 누군지를 그렇죠. 분명하게 해야죠. 네. 북한, 북계가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국민들한테도 잘못된 메시지를 주시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미동맹, 6.25 때 우리를 지킨 것은 미국과 우리 연맹이었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오히려 우리가 계속 애정구애를 하고 중국에 맞추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무슨 속국처럼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북한하고 혈맹인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의 기본, 지도자의 기본인 우리 편과 적, 우린 남의 편 이걸 확실하게 구분하자. 그래서 우리 혈맹이 중요한 것을 왜 자꾸 흔들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정리해서 예. 또 40대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이제 만으로는 아직 39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가장 젊은 위원장으로서 예. 예. 제 PR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조금 그런가요? 하지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젊은 우리 위원장들 그리고 우리 당도 이제 젊어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이 안보 문제, 이 외교 안보랑 연결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좌우 대립 없이 생존에 집중을 하길 바라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내에서도 이거를 이게 좀 강하지만 드리면 저희 지역에서도 국민 여러분 엄청 걱정하는 게 많죠. 소위 말하는 주사파 정부, 북한에 엄청 친한, 네. 예, 그러니까 북한에 탄압받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우리 동포들과 북계, 김정은, 3대 세습 때는 네. 공산주의에서 왕국인 데는 북한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쪽하고의 구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주체사상의 가장 큰 것은 김일성주의, 네. 내려오는 이 3대 세습까지 내려오는 주적을 주적이라고 하지 못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불안해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니까 우리 청와대에서는 과거가 어땠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쨌든 행정부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 가장 기본 우리의 편이 누구이고 적이 누구인가 이걸 분명히 하셔서 우리 전 국민의 안보, 생존에 대해서는 부담 없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젊고 신선한 문종탁 위원장이 바라본 안보관 아주 반듯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한봉입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요즘같이 복잡하고 고민할 것이 많은데 무슨 휴가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정세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진해 군사기지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이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 사태였다면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휴가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한 주간의 이슈 그리고 젊은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안보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당의 또 한 명의 40대 청년 주자죠. 서울 송파병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문종탁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우리 문종탁 위원장과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아주 그래서 매일 연수가 예정돼 있어서 그걸 네. 갔는데 이제 우리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해가 났는데 같은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수해가 났는데 갔다는 이유로 이제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본인도 언론에 엄청 큰 문매를 맞았어요. 근데 그렇죠. SNS에 좀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셨더라고요. 제가 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군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은 ICBM 탄도미사일 이렇게 되는 중요한 상황에서 휴가를 그냥 가버렸는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본인보다 수만 배의 책임이 있는 분 아니냐. 언론 이거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다뤄줘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레밍 언론 아니냐. 레밍이 이제 설치류인데 리더를 따라가다 다 이제 집단으로 죽고 이런 잘못된 리더를 만나는 거를 이제 비유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 가장 큰 비난이 제기됐었던 게 대통령으로서 왜 일을 하지 않느냐, 방치한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의문이 컸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뭐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을 얘기한다고 했었는데 ICBM이 터졌는데도 뭐 일상을 보고 있는데 아주 지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일 삼계탕 나르고. 예, 요즘 또 복날이라 8월 11일까지 그렇죠. 말복인데요. 네. 동이 10개 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3개 동 정도 남았고요. 아, 그래요? 어르신들 경로당에 가가지고 예, 봉사로 삼계탕 나르고 있습니다. 선배 당협위원장으로 말씀드리자면 10개 동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17개 동에 80여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 복날 때 되면 아주 그냥 많이 힘들죠. 예, 맞습니다. 근데 어른들께서 상당히 좀 생소해 하시죠? 젊은 예. 위원장이 오니까 아들뻘, 거의 손자뻘인데. 예, 경로당을 가면 근데 네. 특히 할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아, 그렇죠.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60, 70대 분들이 네.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계시면 사실 할머님들도 경로당 찾아가면 그렇죠.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 뭐 아들같이 손자같이 생각해 주시니까요. 맞아요. 제가 지금 지역에서 또 마크롱이라는 그렇죠. 얘기를 또 듣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 준수한 이제 외모만큼이나. 예, 아유 외모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다녀보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 우리 한국 딸도 이렇게 젊은 손주 같은 정신이 있네.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죠. 아, 예, 열심히 활동하시고. 그렇게 완전히 게임의 룰이 바뀌어 버렸는데 엄청나게 긴박한 상황이고 중요한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7월 30일 날 휴가를 강행해서 가셨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상당히 조금 뭐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안보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됐었는데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휴가를 즐기면서 그 기사 보셨어요? 선진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서 나는 휴가를 가겠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리고 예. 다만 이제 진해 군사 기지에서 마지막 휴가를 보낼 거기 때문에 예. 군 통수라든가 뭐 작전 지휘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아, 근데 뭔가 좀 오버랩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세월호 7시간. 아, 예. 그러네요. 7시간과 세월호 7시간 관저에서 맞지.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비난이 있었죠. 예. 근데 김학철 의원이 그에 대해서 한 말을 했다고 해요. 충북 도의원이었었죠. 이번에 레밍 반론으로 국민들께 좀 실망을 드렸긴 했었지만 예. 거기서 이번 사태에서 한번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예, 예. 제가 SNS를 한번 확인해 보고 기사도 봤는데요. 이제 김학철 의원님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말씀하셨던 그 공무로 이제 그럼 휴가는 못 다녀오셨겠네요? 예, 저는 휴가를 못 다녀오고 있고요. 예, 아무리 요즘 또- 바빠도 휴가는 가셔야지. 예,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당이 혁신 기간이고 저희 또 그렇죠. 책임당원 배가 운동들을 하고 있고 아우, 그렇죠. 지역에 행사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또 오늘같이 방송 불러주셔가지고 또 휴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당협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느라 휴가까지 못 가고 계신데 우리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휴가 중이시죠? 예, 지금 휴가 중이십니다. 지금
아마 내일 정도 복귀로 알고 있는데요. 예, 7월 30일에 갔다가 지금 8월 5일 내일까지 네. 쓰시는 걸로 알고 그런데 있습니다. 이제 휴가 중에도 나라에는 참 일들이 많이 있었죠. 아, 예, 엄청 큰 일이 있었죠. 네. 예, 이제 말씀드릴까요? 예. 예, 7월 28일 날 ICBM, 그러니까 줄임말이죠. 그렇죠. 예, 인터컨티넨탈 볼리스틱 미사일이라고. 예. 젊습니다, 역시. 아, 예, 감사합니다. 이 인터컨티넨탈이니까 대륙간이고요. 그렇죠. 볼리스틱 예. 미사일이라는 건 이제 탄도 유도탄이라는 얘기인데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게 대륙간으로 넘어갈 수 있게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동맹 관계에서 문제의 시각을 보다가 이제 자국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